주요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S&P 500이 0.67% 상승하고 다우 지수도 엔비디아의 강세에 힘입어 0.3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이 대폭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을 이어갔고 지난주 투자 계획 발표로 약간 하락했던 구글과 아마존도 다시 한번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점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장기채 금리는 1월 초부터 하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하락 추세보다는 횡보 구간에서 머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가 부채 탕감 등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만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재무부 장관 역시 333 정책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당분간은 상방 위험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P 500은 오늘 상승 마감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6,000선을 유지했고 모든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무리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종목들이 꿋꿋이 버티고 있어 오늘 하락이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을 살펴보면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급락과 급등이 교차해도 자금 자체가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하는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거의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으나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횡보 구간에서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형주는 여전히 12월 18일부터 이어진 횡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다시 중립 상태에 근접해 있지만 나스닥 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포 사이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으로 지수를 매매하는 분들은 이러한 변동에 맞춰 스윙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대상승장 아래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리더주들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실적까지 좋은 회사라면 주가와 실적이 동시에 우상향하며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주가 상승폭이 미미한 종목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와 실적이 우수하고 주가도 오르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다만 아직 소형주는 횡보세이고 시장 전반이 100% 매수를 할 만큼 완전한 강세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6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종목 선택 시에는 실적과 주가 흐름을 함께 고려하여 리더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은 이번에 초기 매수 사이클을 적절히 포착한 뒤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금 관련 주식 중 제가 보유하고 있는 AEM과 AGI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로 공포 시그널이 2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어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3% 하락하며 추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도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는 애플과 테슬라 모두 지난 분기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 이상 EPS 증가가 나와야 하는 성장주의 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고 투자자층이 두터운 종목들이므로 현재 수준의 횡보가 유지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쉬어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예상을 깨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추세라는 것이 한번 형성되면 쉽사리 꺾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적 발표 다음 날 조정 흐름에서 매수 시그널을 확인해 진입했으므로 이 추세가 끝나는 날까지는 보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메타 역시 큰 흐름에서 보면 횡보 후 돌파 다시 횡보 후 돌파 패턴을 반복하며 상승 중인데 이미 돌파 시점에서 매수한 우리는 그저 추세가 유지되는 한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지 않고 지지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힘이 부족해 보이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탄탄해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정배열 형성 이후 딥시크 이슈로 급락했지만 거의 2주 만에 다시 한번 수익권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폭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 발표가 관건입니다. 실적 발표가 아직 한참 남아있으니 당분간은 보유 관점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한때 붕괴했지만 오늘 다시 상승하며 수익권을 유지한 주식은 구글입니다.
사실상 매도 시그널에 가깝긴 했으나 돌파 시점에서의 지지선을 지켜낸 것을 보면 스마트 머니들은 아직 크게 매도에 나서지 않은 듯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5일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돌파한 상태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도 약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 물량의 평균 단가가 낮게 형성된 상태라 보유를 유지하고 있어 큰 걱정은 없습니다. 애플은 오늘도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별다른 조치 없이 보유하면 되고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매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몇 달째 죽은 돈 상태라고 할 만큼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매물대가 두터워 쉽게 돌파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제가 공유드린 돌파 포인트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단기 매수 의향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하락 추세를 형성한 상태이며 숏 시그널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수준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좋은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낸 상태일 테고 이 정도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매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중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융주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산업주와 유틸리티 섹터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되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모든 섹터가 단기 모멘텀을 되찾는 시점이 시장의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11개 섹터 중 단 5개 섹터만 자금 유입이 두드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오늘 돌파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들의 정배열이 임박해 보이는 만큼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도 5% 상승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주가의 최고점을 알아내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도 시점은 반드시 상승 추세가 꺾인 뒤 머리가 아닌 어깨에서 매도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종목은 먼데이닷컴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돌파분을 많이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좋은 돌파가 아니므로 만약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2주 정도 지켜보며 주가 형성을 확인한 후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 급락이 나온다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주항공 친구들은 오늘 돌파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 21일에 매수 시그널을 보여준 뒤에 오늘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가장 힘이 있는 산업 중에 하나는 여행 친구들입니다. 작년부터 비행기 친구들과 함께 여행 친구들도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 특정 주식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고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주식이 돌파 흐름을 보이며 여러 섹터가 여전히 견고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매우 많으니 각 종목의 실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변동성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시장에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는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즉 오늘처럼 상승장이 형성될 때 일부 물량을 매도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급락이 오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꺾였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주말에 공유해드렸던 실적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고 실제 가격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